이철평 여기 앉아. 10분이면 찍어야 돼. 아 지금 예. 근데 지금 그래. 지금 2분 남았어요. 슛 들어가기. 여기 선생님하고 누가 어떤 분님인데요? 여기 예, 사진 찍었어요. 여러분 보셨죠? 네, 보셨죠? 네, 바로 시간 내서 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전 몰랐어요. 네, 진짜 몰랐거든요. 양정철이 뽑아낸 거죠. 자 방송 몇 분 전입니까? 똥파리 대왕님이 1분이요? 예, 1분 반. 그렇게 저기 착석해 주십시오. 네? 저 노래 하나 안마를 부르는데요. 해서 정말 저도 같이 저 노래 해도 나쁘다고 되겠습니까? 생각을 했거든요. 아, 마스크 벗고 추워서, 아니 마스크 벗고 안 돼. 예. 너무 형편없어. 예. 그리고 이거 마스크 쓰니까 훨씬 따뜻한 거예요. 예. 예, 아이디어 뱅크 있으시고 특히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래요? 마음이 정직하고 의리 있고 고우신 분. 네. 의리 있고 고우신 분, 마음이. 예. 네, 마음이. 진짜 직접 하신 거 같아요. 제목 들어가시고. 서희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안 좋다. 네, 마음이 열정과 이 정직함과 의리와 나라를 위해서 사인 주세요. 음악 바로 독립운동가 틀어주시면 후손 됩니다. 또 분이시잖아요. 인생이라. 예.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분을 갖다가 악마해가지고 말이죠. 세상에. 그쵸. 예. 무슨 뭐, 저는 사인 주세요. 이 안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양정철이 더불어시민당 공천 다 했다고 하고 양정철이 운전기사가 황정우 지금 윤석열 조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렇게 연결되면서 정말 똥파리 대왕이다. 똥파리 대왕이었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들어가세요. 예. 아, 저도 키 커요, 저. 예. 165거든요. 예. 정말 멋지신 분입니다. 내면과 이면이 아름다우신 분인데.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바로 시작하네요. 예, 바로 시작하네. 예, 바로 시작하네요. 예. 참 진짜. 에코 넣어주세요. 노래방이 필요합니다. 노래하시네. 예. 에코 주세요. 여기 누웠었지. 좌측에 계신 분은요 소개해봐야 알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영원하자 구했었지. 그럴 줄 알았었고 어느새 초록이 지나 앙상한 가지 아래 너 없이 쓸쓸 낙엽을 밟으며 혼자 걷고 있네. 인생이란 이런 건가 봐요. 영원이란 것은 없는 것. 헤어지고 시간을 넣어 다시 사랑하다가
있었지 돌아올 겨울에도 영원하자고 했었지 변함없이 그대로 어느새 바람은 차고 겨울비 내리는데 너 없이 쓸쓸히 이 비를 맞으며 또 혼자 울고 있네 인생이란 이런 건가 봐요 영원이란 것은 없는 것 사랑하고 또 멀어지고 나면 미워하다가 또 그리움 사랑을 미워할 순 없잖아 모든 게 사랑인데 사랑이란 다 그러니까요 영원을 약속하지 마요 음악이 사람이에요. 사랑을 미워할 순 없잖아 모든 게 사랑인데 사랑이란 다 그러니까요 영원을 약속하지 마요 라라라 라라라라라 네, 자 이렇게 방송을 이제 3부 시작하네요. 킬링필드. 예. 얼어 죽겠습니다. 킬링 캠프. 킬링 캠프. 킬링 캠프가 아니라 킬링 필드가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 생각보다 좀 날이 많이 추워가지고요.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예, 그리고 다 기다렸었던 우리 송모모님 모시고 선물에 소녀의 모든 것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인사를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 오늘 철평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뵀습니다. 처음 봤는데 아, 이 카메라보다 훨씬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저쪽에서 봤는데 이게 한국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코하고 턱이 약간 이란 사람. 근데 코랑 이런 턱이 제가 보기엔 그 지금 별로 안 추워요. 앞으로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반상이 봐주셨어요, 반상을. 많이 좋잖아요. 그래서 처음 뵙고 인물은 훨씬 좋은데 얼굴 색은 좀 검어요. 원래 검에 술을 많이 마셔서 그래. 여기 이제 제가 둘 다입니다. 예. 반 농부 반 방송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아 농부에서 타셨구나. 그래서 가해졌습니다. 처음 뵀어요. 그래서 방송 제가 잘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최평 이 TV 많이 광고했는데. 그죠? 제가 송모모님 덕에 이제 5만을 맞아요. 우리 전 PD 오늘 5만 아직 안 됐나? 6만 다 돼가지 않나? 이제 자기가 몇 만인지도 모르는데. 모른다잖아요. 저분이 정 PD시구나. 안녕하세요. 네. 근데 우리 손혜원 전 의원님 그 지분이 한 30% 이상 되죠. 너무 많이 도와주셔갖고 그러니까. 많이 컸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치 평론을 이만큼 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근데 왜 그동안 안 하셨나 싶고, 근데 요즘 방송계 많이 하시니까 점점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선부 최악의 모든 것. 왜 저렇게 해주십니까? 아까 오면서 많이 들었는데 그 요즘에 이제 그 블랙하우스도 하시고 예.
또 이종원 씨 또 이 까는 얘기하면 좀 자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예. 하셨는데 이종원 씨가 우리 최평을 이해하려면 많은 걸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맞아요. 까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 바람간 튀어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막 욕하고 우습게 하는 사람들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벼랑간 이 자기를 욕을 해야 되는데 벼랑간 건너뛰어갖고 욕을 하고 하니까 좀 난감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욕을 한 걸까요? 그 우습게 본 거지. 이야. 그리고 나는 김성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라고 그 친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착각이죠, 그게. 예. 근데 왜 좀 빗겼어요? 좀 이게 충성이 좀 모자랐던 거 아니에요? 제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떠나니까 뒤통수에다 대고 그런 정지를 하는 거 건 아닐까? 아니고 아마도 자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내 모든 걸 다 안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을까. K씨?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저를 다 모르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 아, K씨하고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예.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애정 경쟁이 K씨가 누군지 아시죠? 그분이 L씨 옆에서 예, 예. 다른 K씨를 용납할 수 아. 없는 거지. 아, 그 지분까지 자기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 아닐까? 그 K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네, 각씨. 저한테서 빼먹을 거 다 빼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고 감사합니다. 수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렇다고 뭐 거의 다 정말 제 방송을 잘려가면서까지 이렇게 후원을 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너는 이런 빨대 없지? 막 이러시더니 무슨 빨대? 아니 뭐 정치권에 있는 빨대 아, K 씨가? 예, 예. 아. K 씨가? 예, 예. 그러시더니 이제 그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렇죠. 예, 이니셜이 난무하고 있는데. 아니 저 인사나 먼저 좀 시켜주고 아니 먼저 소개를 잘 시켜줘. 여기 옆에 마이크도 없이 계시는 분 있잖아. 아, 일단 3부에 합류해주신 우리 손혜원 의원님께서 이제 인사를 하셨고 두 분 오늘 네. 처음 뵙는 분이니까 인사 말씀 듣고 제 마이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17번을 받았는데 양모 씨하고 친하지 않아가지고 시민당으로 옮겨가면서 27번으로 밀려서 네, 아주 안 된 그렇지만 미래가 촉망한 그리고 네, 좋은 생산, 좋은 유통, 좋은 소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백혜숙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농업 정책의 전문가세요. 전문가신데 양정철하고 안 친해서. 최소한 양정철이 10명을 꽂아놨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17번이 27번이 됐지 않습니까? 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선을 보이는 김성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일찍 오라고 그러더니 일찍 왔는데 그냥 저쪽에 처방을 나가지고 말할 기회도 안 줘가지고 제가 계속 저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훌리건이죠, 훌리건. 훌리건. 원래 훌리건에 한 명 정도 있어야 또 분위기가 살아요. 네, 저는 1부에서 진행을 했는데 1부는 또 시사일품께서 안 나가가지고 네, 감독님 안 나가가지고 근데 어쩔 수 아까 없지. 좀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K씨가 엊그제 또 저에 대해서 특집 방송을 한 30분 정도 하더라고요. 그 K씨가 K씨야, 아, G씨야. 진짜. 네. 진짜. 네, 그래서 할 제가 일로 깜짝 그렇게 놀랐습니다. 없어. 제가 영향력이 생긴 것 같다는 많이 느낌. 생기셨죠. 뭐, 1시간이나 깔 게 있나? 그러게 한 시간도 안 30여 분 정도? 30여 분 정도. 네. 진짜. 아, 저도 좀 까주세요. 이럴 때 소외되는 거 같아요. 아니 좀 더 커야 돼. 아니 근데 저 우리 최평님 송부모님께서 30% 지분을 갖고 있지만 저도 한 10%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초반에 최한욱을 또 살렸는데 성수대로에서 제가 복귀를 했습니다. 네. 예. 아무데도 안 받아줘가지고 우리 성수 형님 근데 밀어주셔서. 왜 어디 복귀를 그때서 하신 거예요? 그동안 그동안 이거 짓고 있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짓느냐고. 짓는 건 짓는 거고 방송은 방송이지. 아, 원래 평론으로 저 종편에서도 나가고 그러다가 거기서 그 뭐 백도 없고 그리고 또 외모도 밀리고 그러면서 영구 출연 정지를 당했어요. MBN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팟캐스트에서만 이제 평론을 하다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외모는 라고 하고 괜찮은데. 사업을 크게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너무 큰 거 같아. 너무 컸어요. 사업이. 예. 저도 와서 깜짝 놀란 게
산 하나를 깎았더라고요. 진짜. 아니 그래서 나는 펜션이라 그래서 그냥 집 조그만 거 하나 짓고 있는 줄 알았더니 왔더니 수영장이 있어요. 펜션 안에. 풀빌라야. 지금 많이 추우시죠? 들어가 수영하시면 돼요. 따뜻해집니다. 예. 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게 과거형으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고생이 거예요? 거의 끝나가고. 아, 예, 거의 이제 뭐 빛이 보이는 뭐 이런 상황이 됐고요. 아니 그 박근혜 때만 해도 그냥 뭐 진보 쪽 평론가다라는 이유로 그 수령 금지를 당한다. 맞아요. 별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전 결정적으로 제가 박근혜 그 100일 취임 100일 MBN에 나가서 평가라는 뭐 6개월이었나? 평가라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점수를 박하게 네, 줬거든. 박근혜 대통령 점수를 얼마로 주냐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몇 점 줬어요? 제 딴에는 네. 크게 인심 써야 되겠다. 많이 줬죠. 그리고 내가 오래 버텨야 되겠다. 그래서 시연열에도 계속 받으려면은 70점 줬어요. 많이 좋네. 영구 출연 금지. 영국 출연. 다른 다른 사람들 전부 다 80점 이하가 없어. 없어요. 케이모 씨도 내가 알기로 85점인가 90점 줬어요. 그때. 많이 좋네. 그러니까 박근혜 6개월이랑 윤석열 6개월이랑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그 느낌이 그때랑 비슷한데 많이 나요. 많이 나죠. 더하죠. 더한가요? 저도 그 방송에서 한 6개월 출연 정지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이완구 총리를 막 고집할 때 이런 식으로 민심을 무시하고 계속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해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6개월 출연 정지? 근데 제 말이 예언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지를 만들려고 찾아봤는데 없어요. 방송 자체가. 영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입증을 못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참. 그게 성지가 돼야 제가 평론가로 더 알려졌을 텐데. 지금도 한번 그럼 예언을 한번 하셔서. 너무 확실히 안 좋으시니까. 한번 던져봐요. 네, 아마도 내년을 넘기지 못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네. 자, 네. 송혜원 의원님 모셨는데 제일 듣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아까 이제 박근혜보다 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이렇게 지켜보셨는데 어떻게 평가해야 되십니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제가 그분에게 관심을 두고 살면 못 살 것 같아서. 저는 다 끊고 살아요. 그쪽은 안 보고, 제 일만 하잖아요, 저는. 맞아요. 제 일만 하는데, 이제 가끔씩 보면, 뭐, 아까도 이제 자꾸 이제 뭐, 지난번 대선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 얘기 너무 듣기 싫어요. 아까 우리 어르신이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그런 얘기하기 너무 시간이 아깝다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저는 그 관심을 진짜 이렇게 딱 끊고서는 안 보고 사는데 유튜브 보면 이제 짤막한 유튜버들이 이렇게 이제 김건희 씨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조차도 저는 보기 싫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귀에 들어오는 그 보석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아 저거는 이제 저만이 아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보석은 하든 가닥지로 가는 거예요, 계속. 보석은 해본 사람이 이 룰이 있어요. 근데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거한 보석을 하게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간이 떨려서 못하죠.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은 안 하는 것 같고 이 스타일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검은 옷에 흰 셔츠를 늘 입고 다니고 바지 정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 윤석열 그 검사장 되기 직전에 어떤 행사에 초대를 김건희 씨 행사에 제가 초대를 받아 갔어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김건희 씨가 저한테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친하게 그때부터. 지내고자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근데 얼굴이 말끔하게 하얀 여자가 이 흰 셔츠를 여기까지 단추를 채우고 그리고 이렇게 바지랑 까만색 정장을 입었어요. 그런데 머리를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요. 대개마다. 근데 이 사람이 묶었는데 앞머리를 이렇게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안 하고 왜 저렇게 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제가 짐작은 좀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이제 그때 무슨 그 외국에 유명한 전시가 있는데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탈당을 하고 나와서 농해수위가 있을 때예요. 제가 농해수위가 있었어요. 농해수. 그래서 그때 가 있을 때 농해수위인가 복지위인가 잠깐 갔다 농해수위를 마지막 그만뒀는데 이 사람이 제가 문체위에 있는 걸로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안민석 의원하고 같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가 그때쯤은 이미 안민석 의원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아주 서로 싫어하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이 사람이 제가 그 복지위인가 뭐 그때 가 있을 때 모르고 저를 초대를 했는데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마 이제 제가 문학계 쪽에 있으니까 저를 불러서 이 전시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나중에 막 끝나고 나오는데 이렇게 따로 나오면서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저렇게 이제 화랑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재벌 2세들 딸들이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얼굴도 그냥 깔끔하게 생겼고 이렇게 있는데 이 머리가 제가 되게 미심쩍었어요. 저 머리는 이게 조금 그 룰에 안 맞는 거예요. 되게 화장도 많이 안 하고 되게 깔끔하거든요, 사람들이. 짝꿍이라는 걸 봤군요. 아니, 그 짝퉁이라기보단 저 머리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나왔는데 며칠 있다가 부인이라고 하면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그 이명수 씨 그 녹취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서 아마 그 사람이 저를 저한테 관심을 왜 가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것도 좀 추측이 되는 바가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옷 입는 것들 지금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항상 이렇게 그 청와대 갔을 때도 이제 검정색 수트에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스커트를 입고 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옷을 입던 사람이에요. 되게 흑백 옷을 많이 입어요. 그 젊은 이제 미술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되게 흑백을 많이 입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쪽 관련되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보면 옷을 절대 화려하게 입지 않고 흰 셔츠에 검정 바지, 회색 바지 이런 식으로 여름에도 잘 입고 다니. 항상 되게 심플하게들 입고 다니는데 저는 김건희 씨가 그런 차림을 늘 하고 다녀서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영부인이 돼서도 자기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벼랑한 옷이 너무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클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했잖아요. 이거 제클린이다라고. 근데 보니까 누군가가 그 의상에 코디를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아니면 본인이 원했던 제가 보기에 본인이 원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입었던 스타일을 고수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누군가가 이게 이제 역대 이제 영부인들 중에서 젊고 예쁘고 그 했던 사람들로 이 제클린을 이제 딱 뽑았던 것 추천을 한 같아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흉내를 내면서 가는데 그때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확 바꾸지? 근데 아무리 코디가 있어도 그쯤 되는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 이 취향을 그렇게 많이 벗어나진 않아요. 그게 꼭 예. 정체성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아니 근데 전체성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남의 말을 듣고 그게 탐나니까 그쪽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아 그거는 이제 자기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가 정체성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복사라기보다도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한 칸을 뛸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더 다시. 이제 내가 제클린 흉내를 내면 내가 제클린보다 젊고 할 게 없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벨트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아이고 진짜. 내가 그 옷들이 뱃살이 나온 건 아닐까요? 말랐어. 굉장히 많이 자르지 마. 말랐고. 이걸 재밌게 하자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말랐는데 이제 그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좀 지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 문학적인 소양이 있고 기본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아우라라는 거 있잖아요. 딱 우리 부모님 딱 오셔도 벌써 딱 있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비례대표에서 밀렸어도 그쵸. 왜냐면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만이 갖는 그 자기가 해온 그 삶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항상 뭔가 좀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이제 목표로 하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바꾸면서 잘 보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 저 사람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자기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기 중심이 뿌리가 깊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다니다가 귀걸이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벼랑간 귓볼을 키우잖아요. 그리고 그 귀걸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귓볼도 만들고, 사실은 칼귀에다 하는 귀걸이가 더 예쁜 법인데, 모르는 거죠. 부처님기처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칼귀, 원래 칼귀, 연예인들이 칼귀가 많다고 맞아요. 누구야? 이렇게 칼이 이렇게 탁 올라가는 귀를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제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바꾸고, 그리고 옷도 입히는 대로, 그게 이제 최악이 그 영국 갔다 올 땐가 아니 그 전인가 이렇게 파란 가운 이 망토 같은 거 그거 정말 제가 보기엔 최악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입으란다고 그런 거 입으면 안 되거든요. 그쵸? 이제 그런 거 입었을 때 뭔가 이 사람이 키가 커요. 네, 키가 크고 말랐어요. 다리는 짧고. 예. 아이씨. 아니 신체 변화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체 변한 게 아니라 근데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아 그래 그런 얘기를 하면 안 죄송합니다. 돼. 예.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말로 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리지. 제가 근데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해주신 얘기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게 아마 방송에서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김건희 씨가 상당히 많은 남자를 경험해본 그러니까 남자를 내가 언제 그딴 소리를 했어? 아니요 이거는 손혜원 의원님 말씀이 아니고 슬슬 막 가기 시작하는 경험해본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얘기할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회에 저명한 여성들을 만났을 때는 김건희 씨가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해주시면 안 되나? 오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청문회 모드로.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상당히 자신감 있는 네, 듯한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여자 앞에 이 본인이 만나보지 못한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 만났을 때는 길을 못 펴고 그런 생각을 해주셨는데 여성에게는 원래 그런 거 펴는 네. 폈다기보다는 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근데 저한테만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가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많은 의원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 딱 저를 공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갈 때까지 이렇게 따라 나오더라고요. 제가 나갈 아우라를 때. 느꼈구만. 아니 제가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사는 그 인생이나 뭐 이렇게 하는 일에서 굉장히 큰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필요했을 수 있죠. 그렇죠. 제가 그렇게. 네, 제가 그렇겠습니다. 필요한 사람일 수 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다루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봤을 때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봤을 때 그 만났을 때 인상이 굉장히 이게 남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나중에 그런 걸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옷차림이 그렇게 획획 바뀌고 보석들이 이렇게 달라지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허술하죠. 맞습니다. 벼랑간 그런 보석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도 국회의원 하면서 정말 함부로 보석 못 하고 다녀요. 함부로. 눈에 띄니까 시계는 3개 등록해놨는데 그 이외 시계에 따른 거 탈 수도 없죠. 뭐 다 정리도 했지만 차도 그리고 이렇게 항상 이게 공인이 되고 나니까 저는 괜찮았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고 얘기거리가 될 만한 거는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김건희 씨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보석은 정말 벼랑간 이 골프를 입문을 한 사람이 벼랑간 싱글을 친 것 같은 그런 거 같아요. 근데 그 단계가 없이 싱글 칠 수 없거든요. 스코어 카드를 조작한 거죠. 그렇죠. 스코어 카드를 조작하면 아니 싱글을 근데 칠 수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50만 유튜버가 돼도 계속 욕을 하는 사람은 정체성이 엄청난 거예요. 평생을 욕을 하는 거죠. 길바닥에서부터. 생전 이종원 대 아니야. 뭐 누가 이종원이래. 일부에서 많이 그런 사람이 했어요. 있다며. 근데 그 사람이 네. 5만 10만일 때 그렇게 욕 안 했어요. 오히려. 욕 안 했어요. 오. 얼마나 그때 얼마 전에 요즘에 그 꽃미남 TV에서 까는 걸 보면 옛날에 했던 얘기 있잖아. 돈 예. 없다. 예.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때 뭐 보니까 3만 몇 명이었고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초기를 알잖아요. 2006년에 제가 처음 홍보위원장 할 때도 그 정청래 의원이 소개해갖고 그 사람을 만났거든요. 근데 뭐 그냥 소년같이 너무 씩씩하게 카메라 하나 들고 그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부자인지는 관심도 없었고 그렇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점점 이 제가 보기에는 이 그 촛불 집회가 결국은 저는 이종원 씨를 망쳤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 사람을 그 심해당 하면서 이 사람한테 바람을 넣으면서 사실 그 사람들이 필요했던 건 이 사람의 플랫폼 뿐이거든요. 그렇겠죠. 그것뿐이었는데 본인은 자기가 굉장히 잘나서 뭔가 그 사람들하고 함께 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쁘구나. 그래 더 나쁘죠 사실은. 더 나쁘고 거기서 지금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아마 모두 다 그 사람을 버렸을걸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챙기겠습니까? 박수칠 타이밍이네요. 그래서 저도 이종원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수 받는 아이템이구나. 아니 저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제가 이종원 씨가 열린민주당에 제가 후원금을 착복했다는 얘기가 나올 때 근데 그때는 더 이상 참으면 제가 착복한 사람이 되니까 그렇죠. 제가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를 했는데 저는 통장이나 이런 데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보이스피싱만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랬던 그때 1억 사람이 5천 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김남국을 소개해가지고 방송을 했잖아요. 그게 제 지역 사무실이었어요. 사무실이 없어서 거기를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앞에 제가 앞에서 서 있었다고요. 그 앞에. 그랬는데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돈을 지금 6억 5천 있는 거에서 4억 5천인가 그러니까 4억 얼마인가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조언을 했던 게 빨리 메꿔서 넣어라. 빨리 메꿔서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돈은 공금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없어졌다고 이걸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이것이 소문이 나기 전에 이걸 메꿔서 네 돈으로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걸 해결하도록 해봐라 했더니 돈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다니까. 돈을 빌려줄 테니까 일단은 이걸 메꾸는 게 좋지 않느냐 했더니 그때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일단은 지금 알아보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하더니 알아보니까 아마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당한 거는 이걸 신고를 하고 했을 때 돈을 물어내지 않고도 그냥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닐까? 충격이. 그 다음에는 돈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서 자기가 직접 보이스피싱의 그런 작업을 했다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의 주변에 누가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 근데 적어도 이종원 씨는 보이스피싱에 있어서만은 굉장히 당황을 했고 그때 그걸 제일 먼저 저한테 상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랬고 그 뒤로 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이건 뭐 제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열린민주당 그 일이 있을 때 그 자기가 저를 배신을 하고 그렇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찾아오겠다는데 제가 그 문자는 아직까지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찾아와서 그 자초적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빌겠다라고 텔레그램으로 보내왔는데 지금은 내가 당신을 못 만나겠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언젠가 만나게 되면 그때 가서 얘기하자. 너를 안 볼 생각은 없는데 지금은 못 만나겠다고 제가 문자를 보내요. 그러고서는 헤어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저를 까면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욕해서 저하고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제가 그 비례대표를 제가 받으려고 해서 저랑 일할 수가 없. 그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2년 반 동안을 당했잖아요. 이게 저는 가만히 맞아요. 있는데 이렇게 이 중에 있는 어떤 분들 계시고 저한테 그런 거를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그 부분을 캡처해서 그래서 보면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러고 했는데 제가 참았다니까요. 왜냐하면 난 그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약해서 그러는 거다. 예. 지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지가 그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제가 변호사비를 대가면서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고 넘어가면 되지라고 했는데 야, 그 정천수 만나고 나서 아마 생겨난 것 같은데 열린민주당이 후원금을 착복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제가 이거는 정말 얘가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선관위를 뭘로 보고 그러니까요. 이 안 온 거를 뭘로 본 거야 도대체.
진짜. 안흥구가 3만밖에 안 되니까 다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안흥구 거기는 3만이 라인이더라고. 3만 이하를 입어. 그래서. 근데 여기가 5만이 돼가지고 안 받는 거야. 안 되셨어요? 아 15만인데 왜 받죠? 근데 왜? 몰랐나 봐요. 뒤에만 보고. 이게 잘못 센다니까. 18,000으로 한 거 아닐까?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고소를 했는데 제가 이제 고소를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장천수 씨랑 함께 방송하면서 이제 이 더 탐사를 이제 공격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이 이종원이 만약에 이제 처벌을 받는다면 이 정천수 씨하고의 때문이죠. 만남 그 때문에 저는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때부터 우리 세평님 말씀하시듯이 막 던지기 시작했어요. 아무거나. 근데 그 정천수 씨가 옆에서 이 얘기들을 속삭이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여요. 내가 증거를 갖고 있다. 내가 손혜원을 잡아낼 수 있는 열린민주당 돈을 가져간 이런 여러 가지 증거가 있으니까 그때 던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당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나? 아, 궁금하신 거 또 물어보시고 네, 하시죠.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그 총선에 나갔을 당시는 우리 민주당이 정말 이제 새로운 비례대표를 뽑기 위한 국민 참여 심사단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그 현장에서 있던 사람도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민당으로 옮겨져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어떤 양정철의 어떤 우호가 혹시라도 있었는지. 이따가 네. 우리 밥 먹을 때 얘기해드릴게요. 여기서 대놓고 얘기하기는 네. 비방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여기 선생님 여기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민주당 얘기를 더 이상 하기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예.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저쪽에서 네. 이제 또 블랙하우스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장해 주시려고 또. 예. 네, 우리 송부모님 하면은 손을 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송부모님의 그 손을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따가. 네, 너무 많은 사람이 타려고 하면 안 되니까. 아, 손 타는 법. 네. 저도 타고 싶어요, 이따가. 이미 탔잖아. 그치? 이미 30%를 갖다 가져갔어. 아, 아직 탄 겁니까, 제가? 그렇죠. 아, 예, 타고 잘 타고 모르네.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오늘 나올 때 슈퍼챗 쏜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시사의 품격 말고 이 최한욱 TV에다가 쏘라고 했던 분들이 있는데 오늘 슈퍼챗 좀 들어오나? 아직 안 들어오나? 저는 아니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고요. 최하루 TV에는 많이 들어왔어요. 아니 우리 제가 감독님이 칼입니다. 일부에 방송을 안 내보내줘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안 내보낸 것 같아. 세계 방송이 동시 송출하려고 그랬는데. 조필이님 저기 슈퍼챗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슈퍼문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고요. 아이고. 못 보자. 그러면 밤이 있잖아 밤이. 아니, 네. 그, 요즘에 목포에서 많이 저는 계시다고. 한 반 이상은 목포에 있습니다. 아, 왜 목포에 계속 계신 거예요? 일단은 그 오칠 교실이 이제 마지막 주에 있고 그리고 그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목포에 이제 박물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이 빵진보 아, 빵진복? 진보빵. 아직 소문 빵진이 모르시는 진짜. 나 그거 맛보고 싶은데. 아직 빨리 없어 지금. 아니, 이거 언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면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이종원 씨가 그 하발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그룹들이 있어요. 하발이. 저는 하발이는 아니었어요. 하발이 아니야? 맞아. 그 하발이가 3만 이하였던 거. 3만이야. 아 3만이요? 그럼 나 하발이 이게 아니구나. 하발 아니야. 여기는 하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이 꽃미남과 그 꽃미남을 돕는 사람들 거기 있는 존재니. 예, 이런 사람들을 하발이라고 싸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사실은 이종원 씨하고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전혀 이게 뭔가 이게 새가 커지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딱 참전을 하면서 저는 뭐 내가 열린민주당 돈을 저는 본 적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쪽에 열린 공감 사건으로 이제 더 탐사가 나서고 그러면서 그 6시간 방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시포님이 참전을 했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새가 커지면서 꼼짝 못하게 몰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분들이 사실은 그 꽃미남이라는 분을
몇 년 동안 후원을 하던 사업가예요. 수천억 그 하시는 그런 사업가시고 그리고 이 해병아찌도 1,000억이 넘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밥 사줘 가면서 후원해 가면서 이렇게 도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여기는 굉장히 웃기는 얘기인데 저는 목포에 뭐 공방도 있고 뭐 커피집도 있고 커피집이 100개도 더 생겼어 지금 다 안 돼 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침에 이게 백반집이나 횟집이나 이런 민어집 아니고도 여기 오는 관광객들이 아침에 7시 정도면 정말 맛있는 빵과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이런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죠. 제가 한 10명한테 얘기했어요. 식빵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누가 들어오면은 목포에서 제가 한번 밀어주겠다.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해병아찌랑 이 하바리 분들하고 같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벼랑강 빵 얘기가 나왔더니 꽃미남이 옆에서 뭐랬냐면 제가 사실은 25년 동안 빵을 만들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그때,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래서 빵 얘기를 듣고는 제가 이제 이분들이 목포에 한번 오신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는 자리에 빵을 만드는 준비를 해놓고 한번 보려고. 잘하세요. 선수예요. 너무 잘. 예, 선수예요. 이 손이 이게 정말 20년의 그 이 내공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날 바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 빵집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펀딩을 하자. 근데 저한테만 연락한 사람이 메일로 저한테 주신 분만 2천만 원 낸다는 분들만 지금 이미 40명이 넘었어요. 커피는 제가 좀 어떻게 왜 어떻게? 제가 이 커피를 바리스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 정말 나 커피 할 사람 하나 필요해. 제 소중한 친구가 일산에 커피 공장을 하고 있는데요. 로스팅 기가 막히게 합니다. 로스팅 배우세요. 네, 제가요? 제가 목포에다가 이 세계 최고의 로스터를 사놓고 네. 할 테니까 그 저는 사실 그 나중에 이 재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걸로 로스팅을 해서 정말 가칭 소형 커피를 한번 팔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가칭 그래서 이 빵진보가 빵진보는 뭐의 약자일까요? 제가 뻥진보는 알겠는데. 빵진보는. 아니 진보 사람들이 모여서 빵을 만든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말을 다시 꾸몄어. 빵이 진보한다. 멋지네요. 의 약자야. 빵이 진보한다. 역시 성공은 아니 저는 손혜원 의원님이 멋있지 이러면 멋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빠져들냐니까 아니 빵 진보라고 해놓고 이 보수는 또 빵을 안 먹으면 어떡해. 저 빵은 진보, 빵이 진보한다. 빵이 진보한다. 빵도 진보한다. 야 멋지네 진짜. 그래서 그 빵 진보를 하는데 그 진보를 보니까 이게 진보가 앞으로 나갈 진짜잖아요. 발걸음할 때 보자고. 근데 이게 그야말로 무슨 진짜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될 것 같아서 저는 빵 진보가 가칭으로 만들었는데 이 플레임으로 빵이 진보한다라고 이렇게 이게 매장에 크게 궁사체로 쓰고 싶어. 좋네요. 그러면 품종 중에 우리 밀가루를 좀 안전뱅이를 사용하셔서 해주시면 유기농. 아니 그래서 그것도 유기농으로 할 것이냐 뭘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전문가가 있으니까 우리는 판만 깔아주면 저는 이제 거기 사실 투자를 안 해요. 저는 다른 일들도 할 게 있으니까 그래서 목포의 빵진보를 이제 이 회사를 설립을 먼저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빵들을 이렇게 이제 그 만들 집들 공간을 이제 먼저 이 돈이 많이 이제 펀딩이 되면 그리고 여기에 그 위에 계신 이 사업을 끌어가실 분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제가 벼랑간 이걸 펀딩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펀딩도 아니고 지금 저한테 오신 40여 분은 다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도 지켜서 옆에 하나 끼워보고 싶다라는 얘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유튜버들도 다 하고 한 100만 원부터 100만 원,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열흘 정도를 이제 회사를 다 세우고 그리고 나서 할 때 그때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아마 즐겁게 이 빵진보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얼마를 투자하든 간에 투자자의 하나의 의무가 있어요. 한 달에 하루 내려가서 목포에서. 이제 네. 빵 그리고 앞치마에 고유 번호를 다 주실 거예요. 제수같이 그러니까 할머니 제수처럼. 할아버지들이 일종의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죠. 앞치마 자기 고유 번호를 가지고
한 달에 하루씩 일을 하시는 거죠. 일종의 공동 제빵 조합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한 달에 하루를 일을 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목포에 굉장히 큰 사업을 하시는 어떤 어르신께서 나는 그 조건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이청까지 하기로 했어요. 자기는 어디 가서 그런 일을 하고 싶대요. 한 달에 하루라면 자기 얼마든지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의원님. 로스팅을 배우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에 최고의 공로자가 있잖아요. 있지. 최고의 공로자 누구죠? 밝혀주십시오. 이정원 씨. 이정원 씨 아니면 몬스터. 고맙습니다. 오늘 이 하바리 유튜버들을 오늘 이 자리도 이정원 시가 아니었다면 예, 감사되기 힘든 자리였죠. 이정원 씨 고마워요. 다 같이. 이게 사랑해. 진짜 착한 사람들은 아기나 이정원 연호 한번 할까요? 그걸 갖다가 선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듭니다. 아니 진짜 그 빵집 입에 담기도 싫으시다는 이정원 분이. 씨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한 단계가. 통장가! 아마 그런데 이제 이정원 씨가 모자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너무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게 제가 사놓은 그 박물관 부지들을 일방지모한테 팔아먹으려고 벌린 일이 지금 오는다고. 그러니까. 누가 뒤를 캐와. 진짜 야, 기승전 뻥진보. 야, 진짜 너무 예. 재밌었어. 그래서 제가 엄청난 정체성이다, 어제 이제 진짜. 방송을 한 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의 그 나쁜 이 머리 이게 뭔가 생각 자체 사고 자체가 이상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것도 똑바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비극이죠 본인들한테는. 황민의 보기에는 다 돈 떼먹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검찰이 뒤지고 있잖아요. 절대로 5원도 안 받았을 리가 없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지. 50원도 안 받았으니까 이렇게. 털면 다 나와. 이재명 50원도 안 받았을 리 없어. 안 나오잖아요. 안 말았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보기에는 상상을 못하는 거야. 예. 신의 경제도 있어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원만 나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데 나 너무 추워.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좀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는데. 너무 추워서 말을 못하겠어. 몸이 떨려가지고. 정말 네, 너무 근데 힘들다.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오신 분들도 뭐 주위에 떨면서 그래도 즐거우시죠? 네. 우리 이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질문 기회를 몇 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 밤이 깁니다. 네. 이제 시작이고요. 딱 기다리세요. 방송 꺼야 이제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기니까 공식 방송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3시간 넘게 이 추운 데서 그렇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있으신데 한두 분 정도 예. 의견도 좋으시고 3분 정도 합시다. 예, 그럼 3분 정도 할까요? 3분 정도 합시다. 대신 조금 추우니까 네, 짧고 짧게. 굵게 네. 짧고 굵게 좀 방송 말씀을 꺼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이 갈까? 예, 3분 정도만 말씀 혹은 뭐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형이 갈까? 아직 안 형이 갈까? 네가 가셔야죠.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손 들어주십시오. 네, 손 우리 들어주세요. 하시고 싶은 시청자 말씀. 의견 혹은 질의를 좀 받는 시간을 좀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고, 예. 어르신. 여기 앞으로 오시고 먼저 질문을 네.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올라왔어요. 아까 이제 2부 때도 저희가 이제 그 말씀하신 분들이 민주당 내부 이제 이야기하실 때 그 전라도에서 이제 그 무소속이 이번에 지방선거 때 많이 당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쪽에 지역에 살면서 민주당이 너무나 국힘스러운 모습들을 너무 오래 봐왔고 맞아요. 공천을 하는 그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저희 지역에서 이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원으로 오래 있었으면서도 지역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사실 이게 공개적인 활동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그 핵심에 있는 정치인들 또 정치에 관심 있는 몇몇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밀실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혜원 의원님이 저희 그 대선 끝나고 거의 이제 저도 너무 멘붕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진짜 방송 보고 싶지 않았을 때
손혜원님이 어느 날 저녁에 방송을 켜셔가지고 그냥 라이브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힐링송처럼 들리기도 하고 위로를 받았는데 어느 날 저희 지역에서 말도 안 되는 이 공천이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목포에 있는 또 전남 도당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분명히 전라도에서 무소속이 흰 옷을 입고 당선이 되고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저만 들은 게 아니었나 봐요. 네, 20살 먹은 25살 먹은 저희 딸이 엄마 여기는 사람들이 다 이상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아무도 누구 찍자고 얘기 안 했는데 경선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들 알고 하는 건지 이 사람은 안 되면 그 사람이 계속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손혜원 의원님이 그 목포에서 계시면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정치권의 이런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해주신 것을 가지고 지역에서는 지역 정치를 사실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알고 지역에서 정치에 관심 있는 우리 지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걸러내고 어떤 사람을 지지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조금 결정할 수 있었던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최평님이나 시풍님이나 지금 이렇게 민주 진영에서 이렇게 언론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튜버님들이 지역에 있는 저희 지지자들이 다 모르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주시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지지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건 저긴데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진짜 짚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대표님이랑 이렇게 같이 계신 분들 그리고 어두우니까 이제 따님들 너무 많이 와주시더라고요. 어두우는 살아가고 화이팅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 선물로 한 가지만 정말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 말씀 그 전라남도 북도에서 아주 굉장히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면서도 시시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경선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여론조사예요. 근데 전라남북도 지방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회사가 있는데 전화기 한 대를 그 서울에 있는 전화기를 여기서 이쪽에서 받으면 그게 이쪽 사람이 돼서 그 전화기로 표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표를 확보를 동네별로 갖고 있으면서 그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1등을 만들어주는 걸로 이 사람들 조건이 있대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예요. 조건이 뭐냐 하면 경선에서 여론조사로 1등을 하게 해주면 그래서 이 사람이 무조건 1등 되면 당선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호남에서는 되면 인사권 3개. 낙지스럽죠? 근데 그 인사권이 뭐냐 하면 되게 이권에 관련된 제일 중요한 인사권이래.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떻게 됐죠? 전라남도 지역에서 7명이 무소속이 당선됐습니다. 그 무소속이 당선됐다는 것은 그 전에 뭐가 있죠? 민주당에서 여론으로 1등하는 사람들 다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이 무소속의 승리는 이 민주당을 환골 탈퇴시킬 진짜 중요한 사건인데 거기에서 제일 크게 당한 게 우리 목포의 박홍률 시장님입니다. 이분이 여론조사에서 한 5%씩을 계속 이기고 있었는데 이걸 뒤집으려니까 미투 공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이없는 건데 이제 그걸 가서 제가 총괄 선대위원장 하면서 그거를 엎었죠. 이것이 공작됐다라는 걸. 그래서 이분이 19% 차이로 이겼어요. 무소속이. 19%.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민주당이 시시하면서 다시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제가 이쪽에 있는 무소속 당선되신 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그리고 민주당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지고 그리고 공천에서 떨어졌는지를 분석하지 않으면은 이 호남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합니다. 근데
안 들어요 잘.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원님께서 처음 방송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문제이네요. 반드시 갈아엎어야 아 낙엽들이 떨어져야 되는데. 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어르신 한번 말씀을 듣고요. 조금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우선 내가 춥네. 나는 저 철학자 양재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내 친구 조건 이름 이종수 교수님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KBS 이사장 하셨어. 광주대학교 교수하셨고 나하고 같이 독일에서 공부했어요. 난 철학했고 저분은 언어학했고 그래 나는 이 유튜브를 소위 좀 진보 유튜브라고 하는 것들을 쭉 다 이렇게 보는데 상당히 많이 그런데 내가 보던 중에 괜찮은 평론가가 하나 내가 찾았어. 최한욱. 그래 최한욱이라고 하는 내 우연히 그 유튜브를 듣다가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다. 나는 비판 철학자인데 내 전공이 비판 철학이에요.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교수였고 뭐 나를 조금 소개해야 여러분들이 지루하다 이러지 않을 거야. 식사하실 때. 식사하고 나서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짧은 얘기로 이 힐리베디 소비름이 이따 하고 나서 얘기를 하자.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쭉 보는데 한국의 그 문제점이 뭐냐면 철학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중두난방이다. 그래서 내가 철학의 규정을 해줘야 되겠다. 네. 그래 아까 김두일 그 작가도 보고 여러 가운데 시품도 보고 다 했지만 내가 어떤 기회 되면 거기 나가서 그 가치 기준이라는 게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다. 그걸 얘기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기회가 생겨서 내가 왔어. 그러니까 지금 너무 추우니까 이따 밥 먹고 뒤풀이 할 때 내 노래도 한 곡 해가면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최한욱 평론가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를 또 만들어 주신 예, 여기 저 예. 강야 TV님 네. 그리고 건강지인 TV님 너무 감사합니다. 놀면모의 TV님도 오셨고 놀면모해님도 오셨고요. 어디 계세요? 놀면모해님 어디 계세요? 네, 놀면님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건강지인님도 오셨고 지금 저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고 계신데 많이 나혜진님도 안 가고 여기 강현 TV님도 오셨고 우리 백 선생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푸르당 TV. 푸르고 당당한 광고 좀 하세요. 네, 홍보 좀 하겠습니다. 푸르고 당당한 푸르당 TV를 최근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산, 좋은 소비,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나혜진 가수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성수 TV도 감사드리고 손현 의원님, 전 의원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도 노래는 많이 준비해왔고요. 나이진 가수도 준비를 해오셨는데 도저히 추워서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사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 같이 노래 한 곡 같이 하면서 노래 한 곡 같이 마지막 오늘 아유 긴 시간 동안 네. 뭔 노래를 해? 추운 곳에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원한 친구. 방송 영원한 친구 끝나는 준비해 대로 주세요. 뒤풀이 어떻게 진행할지 영원한 친구. 영원한 친구 같이 우리 움직이면서 노래 예, 부르고 노래 한 곡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 고프시고 그러실 텐데 바로 이동해서 식사하고 뒤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요즘 부르시는 분이 좀 자, MR 없습니다. 대만이 어때요? 갑시다. 고맙습니다. 물러갑니다. 연락 없어요. 일단 노래 부르면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볼륨 키워줬어요. 사랑하는 맴도는 비둘기 날개처럼 우리 그대 마음은 하늘을 날아요. 서로 다 같이 웃으면서 밝은 내일에 꿈을 키우며 살아요. 여러분 같이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크게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들어옵시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식사는 그 옆에 뷔페 준비가 돼 있거든요. 뷔페식이어서 뒤풀이식이어서 준비를 하셔서 방송은 오시면 끝내야 될 될 것 것 같고요. 같고요. 또 여기서 많은 또 우리가 또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또 얘기 좀 듣고 해서 이 배기어가 급격하고 있습니다. 듣고 해서 여러분 이 우리가 또 일하는데 이젠 대통령 만드는데 더욱더 이 힘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0분 정도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같이 바닥에 또 앉아서 이렇게 MT 하듯이 두런두런 앉아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만나게 먹을게요. 아유 장시간 동안 응원해주신 우리 동지님들 감사합니다. 축복사랑님 정말 스페너도 감사드립니다. 같이 오신 분들도 일단 네. 북극하우스로 가시고 보고 있겠죠? 네. 얘기 나누시고 싶은 분들 또 내일 만나요. 계신 곳으로 먼저 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오늘 2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많이 배고프실 텐데 이쪽으로